김종대 전 총장과 지역사회단체, 경제인 등 백인이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이 일방적 흡수로 귀결되고 있다며 통합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K-디저트 체험 상품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알려진 청주 디저트의 장점을 살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았습니다. 그는 장애 아동과 노인 환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청주 오송에서 물고기 떼가 저수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상당수 물고기를 다시 잡아 저수지로 돌려보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지주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88세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교황이 즉위한 이후 프란치스코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발걸음을 이어왔는데요. 즉위 이듬해였던 2014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찾았는데 당시 충북 음성 꽃동네를 찾아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었습니다. 이민아 기자가 당시의 감동의 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리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음성 꽃동네를 찾은 때는 지난 2014년 8월.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던 겁니다. 가톨릭 역사상 첫 남미 출신 교황이자 빈민가에서 선교하던 그는 거지 운막에서 시작된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방문 소식에 3만여 명의 신자들이 음성으로 모였고 교황은 태극기를 흔드는 이들에게 미소로 화답하며 마주치는 아이마다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동네로 향한 그는 장애 아동과 노인 환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만나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진짜 훌륭하시고 존경받은 그런 우리가 꼭 교황님을 닮아서 그 행동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헌신과 사랑은 그를 만난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평화의 여정을 마치고 선종에 든 프란치스코 교황. 가장 소외된 이를 위해 살라는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긴 여운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청주는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요. 청주시가 해외 관광객의 기호와 청주의 장점을 결합한 K-디저트 체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가족 단위 대만 관광객들이 서툰 솜씨로 청주 제빵의 시그니처인 단팥빵을 만듭니다.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친 반죽에 달콤한 단팥을 듬뿍 넣어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문화를 즐기는 대만 관광객들은 K-푸드로 상징되는 한국 디저트에 상당한 호감을 나타냅니다. 한국 디저트 다양히 먹었어요. 근데 한국 카페에서 그 빵은 진짜 맛있어요. 한국 나들이에 나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K-드라마에서 접한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대만의 가정에서는 달고나 등 한국 과자를 만들어 먹는다고 말합니다. 因为这部电影很红嘛，那小孩子也都有，小孩子回家会自己试着做碰糖这样子。 청주시는 대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K-디저트 체험 관광 상품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정기 항공편이 오가고 있고 대만 현지 디저트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명은 한국 디저트 넘버원 청주로 정했습니다. 청주의 대형 베이커리 증가와 함께 단팥빵과 소금빵에 대한 해외 관광객들의 높은 인지도가 장점입니다. 저희 청주가 타 지역에보다도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디저트입니다. 대형 카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적 장점을 살려서 외부 관광객들을 청주시는 이달 말부터 청원 생명딸기를 테마로 한 직지베리 케이크 만들기도 해외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오송에서 물고기떼가 저수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환경 전문가가 천여 마리를 다시 저수지로 살려보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물고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종종 튀어오르며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어젯밤 청주 오송의 한 저수지에서 물고기떼가 갑자기 둑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어림잡아 천여 마리. 네, 이곳은 오송 연제저수지에 있는 여수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떠밀려와 죽은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환경 전문가가 양동이로 상당수 물고기를 다시 잡아 저수지로 돌려보낸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천적을 만난 물고기가 생존을 위해 탈출을 했다는 추측이 일단 가능합니다. 가물치 같은 이제 큰 그 물고기들이 나타나면 그걸 피해서 여수로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상단으로 올라왔던 물고기들이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저수지를 운영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는 저수지에 물을 빼내는 여수로의 수위가 낮아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고기가 여수로로 흘러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물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고기들이 튀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점프를 하다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천적을 피하기 위한 당연한 생존 반응이든 저수지 구조의 문제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주 지역사회가 한국교통대와 충북대의 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이 일방적 흡수로 귀결되고 있다며 교통대 독자발전 범대위를 구성해 통합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통대의 일방적 충북대 흡수 통합을 견탄다, 반대한다. 한국교통대 전 총장과 지역사회단체, 경제인 등 100인이 충북대와 교통대의 통합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 국립대로 촉망받는 교통대를 충북대에 넘겨주고 수수방관한 자들은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통대학교라고 하는 특성화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다 검증된 그런 충분히 성장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인지도도 대단히 높은. 또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믿을 수 없는 계획에서가 자식을 팔아먹는 비정한 부모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북대학교로 당하는 교명과 당하는 형태의 통합이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교통대 독자 발전을 위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교통대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우리 대학은 구성원 투표에서 유례없는 찬성률을 바탕으로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며 공동체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렴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에 이어서 교통대에서도 통합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통합대학 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설계 용역에 들어간 울산시가 완료되는 부분부터 개별 공사를 시작하는 등 연내 첫 삽을 뜨기로 했습니다. 박람회 기간에 맞춰 무가선 투소 트램도 세계 최초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UBC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8년 울산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 행사인 국제정원 박람회. 조속한 기반 시설 조성이 중요한데 울산시가 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 예산만 25억 원. 용역엔 박람회장 핵심 장소인 삼산 여천매립장에 시설 기본 계획과 토목, 조경과 전기, 통신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도칠산의 도시 생태축을 복원하는 실시설계 용역도 함께 진행되는데
부문별로 용역을 진행해 빠르면 연내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일부 그 용역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올 10월 전에 그 일부 공사 먼저 발주하고 태화강역과 정원박람회장을 잇는 연결 통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도 진행됩니다. 지상 육교 방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부지 소유자인 철도공단, 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박람회 기간에 맞춰 세계 첫 무가선 수소 트램도 울산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4.6km 노선을 트램이 오가게 되고 고래박물관까지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울산시는 트램 차량 제작과 구매 계약을 조만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쪽에 있는 특구와 박람회가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수소 트램으로 인해서 울산이 수소 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정원문화와 고래관광, 수소도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 올해 1분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주택건설업체 29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8곳, 충남 6곳, 충북 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가 급등한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영난이 악화된 여파로 분석됩니다. 김영환 지사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충북형 반값 아파트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고 시급성과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한 대처 등 사업 추진 전 검토가 부족했다며 사업 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충북형 청년주택은 도유지인 청주시 주중동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민영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4개 동 27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증평군의 한 육개 농장에서 저병원성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9만 7천여 마리의 육개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AI 항원은 출하 전 검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증평군은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인접 농장 시설에 대한 소독과 검사도 강화했습니다. 다만 저병원성이어서 도개장 출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청주 오창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에 충북 특화단지 배터리 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차전지 소재 부품 시험 분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으로 조성된 이 센터는 전체 4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배터리 산업 지원센터는 앞으로 2차전지 소재와 부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사진작가 김유찬 씨의 개인전 화양연화 끝과 시작의 노래가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23년 첫 개인전 화양연화 3 꽃이 되다에 이은 세 번째로 꽃을 통해 본 시간의 순환과 작가가 꽃을 바라보는 시각을 담은 작품 36점이 선을 보입니다. 한편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포트폴리오의 8명의 작가도 다음 달 18일까지 릴레이로 청주 지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2025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충주시 선수단 출정식과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오늘 출정식에서 충주시 선수단 800여 명은 대회기를 전달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도민체전의 주인공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400여 명의 시민 서포터즈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오는 24일 개최되는 충북 장애인 도민체육대회에는 17개 종목의 2,300여 명의 선수단이 다음 달 8일 막을 올리는 충북 도민체전은 26개 종목의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논란으로 해체됐던 충북 청주 경실련이 사실상 재건되자 이에 반대하는 대한시민단체가 창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의 대한시민단체는 오늘 저녁 청주에서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립 발기인 명단에는 지역사회 원로를 포함해 모두 237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실련 대한시민단체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 창립 총회를 개최할 전망입니다.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국비 6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 청년단체인 주식회사 잼토리는 음성음 역마를 거점으로 세계 음식을 주제로 한 푸드 콘텐츠 기획자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충주의 한 특수학급 중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해 강제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8일 특수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인 B군에게 얼굴 등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낸 뒤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B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출연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차기 원장 후보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재니 충북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규식 충북 TP 원장 후보자가 방송사 재직 시절 사규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한 기업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월 200만 원의 보수를 5년 넘게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자문 계약을 맺었고 해당 기업에서 일체 직책을 맡은 사실이 없어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내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